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빚이 너무 많다. 이 부채라고 그러는데, 이 부채를 보니까 한국전력이 2023년 6월달 지금 2분기예요. 근데 지금 200조예요. 아, 이게 참, 이 어떤 기업이 부채가 200조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2020년도 걸 각오를 한번 지나가 볼까요? 보면은 지금 뭐 2020년도에는 130조예요, 부채가. 그리고 이제 140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야, 이거 진짜 이 140조에서 어떻게 전기요금 올려볼까라고 했는데 지금 190조. 근데 200조. 올해 이거 점점점 부채가 늘어나네. 뭐 10조씩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 5%씩 부채가 늘어난다. 이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200조를. 아, 진짜 감당이 안 되죠. 200조라는 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정도 되나요? 아, 670조. 아, 이거 뭐 자, 근데 유동자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20조,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2조, 그 다음에 29조 정도 나왔어요. 지금 여기 2022년도까지는 29조 정도 나왔는데, 유동자산이,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5조, 그 다음에 31조 정도 나왔어요. 2021년도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게 44조 정도 나왔대요. 그러면 이게 부채가 44조고 자산이 29조면 이게 30조라고 쳤을 때 14조가 이미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230조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190조. 그럼 지금 230조에 부채가 200조다. 그럼 30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전력의 자산은 30조다. 야, 이 뭐 시총이 과연 11조 5천억 정도 되는지, EPS가 한 주당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114원 정도 나오고 있다. 주식수는 6억 4천만 주. 외국인이 36%인데 외국인이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자,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면 계열사들의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에 상당히 계속 마이너스. 비지배주주 순이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지배주주 순이익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숫자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똘똘한 직원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이에요. 원자력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력을 쓰면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쪽 시설비도 물론 중요한데 이 원자력을 쓰면 전기요금을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우리나라가 똑같이 원자력을 지금 쓰고 있고 일본은 이 원자력에서 우라늄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에서 우라늄을 생산을 못해요. 왜 생산을 못하냐?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지금 강압적으로 제재를 해놨어요. 왜 우라늄이냐? 이 우라늄이 있어야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라늄을 이만한 거를 이 청량값처럼 작게 나이터처럼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농축시키는 거죠. 계속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뭐 물에 무엇을 넣고 농축을 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 잼이 돼요. 잼을 만들면 돼요. 그 잼을 더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어떠한 걸로 인해서 폭발을 시키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산소를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원자폭탄이 흡수를 하면서 진공 상태가 되죠. 그것을 다시 퍼뜨린 원위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산소를 모았다가 산소를 다시 퍼뜨려 버리는 그 파괴력이 이 콘크리트 이 두께죠. 뭐 보통 한 1m 정도는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런 아주 무서운 원리다. 원자폭탄이. 그러니까 우라늄을 우리나라는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뭐 며칠 내에 만들 수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라늄이 없으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없고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도 아직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뭐가 빠졌다.
단팥빵에 무엇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이 원자력을 계속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 10개 정도 지어서 전기요금을 상당히 많이 다운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 개인 이 세대주죠. 지금 5,200만 명의 지금 세대주가 한 2,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거의 2,200만 대 정도 돼. 물론 한 가구에 뭐 2대, 3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한 대라고 쳤을 때 그래도 지금 뭐 자동차가 2,200만 대 정도 되니까 세대수가 한 2,200만 명이다. 2,200만 명이 지금 전기요금을 따따블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택시요금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15,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도. 택시를 안 타고 갈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기요금을 뭐 15,000원 내다가 지금 28,000원, 3만원 내고 있어요. 3만원이 어떻게 되죠? 또 올린다는 거예요. 4분기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단 말이에요. 조금만 버틸까 하면서 자, 전력 도매가 꿈틀 한전은 한계 이게 지금 4분기 전기요금 오를까? 사실 또 올리죠. 올릴 가능성이 100%죠. 얼마큼 올린다? 조금 올리죠. 조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만 보게 조금만 옮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제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전기요금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거의 뭐 3만 원 내는 사람은 뭐 5만 원 내고 5만 원 내는 사람은 8만 원 내는 거다. 이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외출할 때 전기 다 끄고 가셔야 돼요. 불필요하게 전기 썼다가는 전기 폭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200조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맞냐는 거죠. 전기요금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두부와 콩을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콩을 비싸게 8,000원에 사와갖고 두부를 5,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한국산업은행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다음 32% 정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18%, 국민연금공단에서 6.55%. 이 국민연금공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국민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지금 4.5% 월급에서 공제되고 뭐 회사 대표가 4.5%에서 9%를 내고 있는데 이 제가 내는 이 국민연금에서 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도대체 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소액주주가 2023년 2분기에 68만 4천 명이 갖고 있다. 이 외국인이 몇 프로 갖고 있죠? 최소한 지금 36%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68%, 68만 명, 거의 70만 명. 거의 뭐 한 50만 명이 개인 투자가더라. 대한민국 사람들. 50만 명이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게 아니라 자린고비 있죠? 위에 굴비 놓고 목을 들면은 밥이 넘어가잖아요. 68명이 지금 자린고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안 걸려 죽어요, 이제. 자,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인데 2억 4천만 주 정도 소액 주주가 갖고 있다. 비율은 38%. 자,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지만은 이 한국산업은행과 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있지만은 이 주식수를 좀 소각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수를 소각하고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민간 기업은 이 기업이 적자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업원을 잘라요. 아니면 용역을 줘버리네. 앞으로 이 용역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좋은 말로 해서는 아웃소싱인지 우리나라 말로 해서는 용역을 주는 거죠. 좀 다르게 말해서 하청을 주는 거. 아래 하자를 써서 간청을 쓰나요? 하청을 주는 거예요. 요즘 하청, 뭐 용역 이런 말 안 써요. 외래어 쓰죠. 아웃소싱.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23,303분이 정규직인가요, 이분이? 이분들이 정규직이면 이게 월급이 연봉이 7천이라 그러는데, 뭐 500만 원을 해도 500, 5천, 5억, 50억, 500억. 1년에 1,000억씩 나가네. 이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연봉 7천만 원, 1억을 받는다는 게, 이분도 여기서 국민연금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나오죠, 절대. 자, 대한민국 땅끝마을에 가서 근무해도 한국전력 정규직이면 연봉 1억 받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거래원 보니까 외국인이 뭐 이거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8천 정도 들어왔는데
뭐 유화 뭐 신한 이쪽에서 보면 뭐 1,000만, 9만, 그 10만 정도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이 종목을 그냥 컨센서스를 좀 보았을 때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이 보고서가 이 적정 주가가 23,000원이에요. 이 참 27,000원을 좀 하나투자증권에서 많이 잡았네요. 여기서 30% 정도 빼면은 28,000원 정도 오는 거예요. 자, KB증권에서 보수적인데 지금 19,000원 잡았어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진다? 12,0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2023년 8월 14일 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매수를 했는데 목표 주가가 24,000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이 빠지는 가격대죠. 자, 총선 이후 요금 인상. 이 총선이라는 건 뭡니까? 국회의원 총선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죠. 한 100명은 축소해야 돼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지금.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무슨 국회의원 300명이 있어갖고 뭐 하죠, 맨날? 파벌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 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관심도 없고. 국회의원이 거의 뭐 연예인 수준입니다, 요즘. 서로 나오려고 막말하고 있어요. 자, 이후 요금 인상. 총선 이후 요금 인상이면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4월 15일경인가요? 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나 이 정부요금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네요. 3만원 내고 있다가 5만원 내면, 전 지금까지 살면서, 꽃등심 한번 못 먹어봤는데, 참,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군요. 자, 판단과 결정의 영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3년 2분기 영업 손실, 적자 규모, 대폭 축소라고 나왔어요. 사실 축소됐죠. 컨센서스 부합,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4분기에는 털 어라운드 몸부림 이렇게 나와서 이거 2024년도 걸 얘기하거든요. 1분기 흑자 지속 전망. 이 사람 넘어가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알만큼 아신 분이 매수로 추천을 했지만은 넘어갔다. 내년에 1분기에 어떻게 흑자가 나옵니까? 나 이게 참 이메일을 한번 보내버릴까요? 좀 가서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통 한국전력 매수하신 분들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짜장면 먹다가 이제는 순댓국도 겨우 못 먹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죠. 자, 매출액이 70조 정도, 그 다음에 80조 정도. 이건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매출액이 10조가 올라간 거예요. 전년 동기 28% 플러스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8조 4천원, 16조, 17조에. 17조를 영업이익을 어떻게 17조를 단번에 흑자로 지속할 수 있냐는 거죠. 설사 이게 흑자가 나온다고 해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 여기 자산이 230조인데 부채가 200조네. 뉴스 좀 보세요, 애널리스트 분들. 이 200조를 언제 갚습니까, 지금? 이거 좀 전기요금을 따따블로 올려야 돼요. 200조 갚으려면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와야 되는데 20조 영업이 20조 나오면 10년을 걸려요. 10년 뒤에 이 흑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채가 200조네. 계속 돌려먹게. 부채 원인이 어디 있죠? 제가 한국전력 방송에서 뭔 얘기 했습니까? 계속 돌려먹게 하고 있는, 카드 돌려먹게 하는 거. 우리가 카드 돌려먹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카드 돌려먹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이 뭘 카드 돌려먹게 하냐? 국채를 계속 팔잖아요. 나라 국자. 이 국채를 계속 팔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회사한테? 민간 기업한테. 근데 민간 기업이 그냥 삽니까? 또 사면 또 이자 또 엄청 줘요. 그럼 뭔 돈으로 줍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답 안 나옵니다, 진짜. 자, 이러다가 이게 12,000원까지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전력 저가 매수 아니죠. 내년에 흑자 전환 아닙니다. 200조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다 한 가지 있습니다. 전기요금 따따블로 올리고, 두 번째, 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엄청 나오잖아요. 반도체 24시간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물론 반도체 지금 힘들지만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내야죠. 전기요금 5조씩 내야죠. 삼성은 전기요금 5조, SK 하이닉스 전기요금 5조 이렇게 내야죠. 10조 들어오잖아요. 기업체 계속 전기요금 인상시키고, 산업 전기요금,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또 인상시키고, 또 전기 많이 쓰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 또 뭔가 또 올리고, 그리고 영세업자 전기요금 3만원 이하로 나오는 사람은 올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안 올려요.
산업용 전기, 이거 가정용 전기 이거 분류되거든요. 분명히. 좀 뭔가 대한민국이 좀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먹으면 공평해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오늘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한국전력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